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최근에 또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너무 길지 않으면서 음, 딱 부담 없게 볼 만한 시리즈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 악연이라는 그 제목이 되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한창 저 만화를 그릴 때 음, 저도 약간 그 악연이란 제목의 그 만화를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아, 별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이제 어디 저도 약간 아마 어린 마음에 어디 약간 드라마나 그 꽁트 나왔던 거 약간 좀 참고해가지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음, 그 동네에서 뭔가 천대받는 이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음, 그냥 이제 걔는 약간 이제 유치원생이고 여자애는 이제 남자애가 한 중학생 고되는 이제 걔를 그냥 좀 이제 딱한 마음에 챙겨줬는데 여자아이는 이제 그 남자아이에게 사랑을 느껴서 음,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애는 선생님이 됐고, 근데 이제 그 여자애가 그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기억 못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근데 아, 이미 이 남자애는 이제 한 20대 한 초중반이라서 이제 이미 애인이 있고 약간 뭐 음, 결혼 상대가 있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이제 재회를 했는데 이제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안 돼, 오빠는 나만의 것이어야만 해 해가지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아, 스토킹을 하고 이제 약간 뭐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내가 옛날에 생각해 놨었는데 물론 뭐 그걸 제대로 그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리진 않았으나 그거를 영화화 시키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그 디테일을 좀 잘 채워 넣어야죠 이제 네.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좀 흔한 얘기라 사실은 뭐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 그닥 신박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리고 네. 어떤 장르로 연출하냐에 따라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막 오디션처럼 연출한다 아 그러면 그럼 대박이죠 그러면 음, 명작이 되겠죠 그러면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악연이라는 제목이 이게 드라마로 딱 나오길래 어이씨 뭐야 이거 또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이런 드라마가 나올까 했더니 이제 사실 요것도 이제 뭐 넷플릭스건 디즈니 플러스건 사실 요즘에 웹툰이 원작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이제 이것도 웹툰인데 물론 뭐 제가 웹툰을 잘 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원작을 보진 않았는데 마진님께서 11시 14분이란 영화가 있는데 약간 그것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악연을 보기 전에 일단 11시 14분을 봤죠. 이제 이야기 구조가 이제 좀 신박하죠. 굉장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11시 14분 영화를 보고 제가 생각했었던 딱 들어맞는 시나리오였다. 각본이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게 한 사건을 두고 여러 명의 사람 시점이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그 한 가지로 뭉쳐지는 하나로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소설로 약간 슬램덩크 내가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각자 주인공 나오는 그 북산 5인방 내지는 그 중요 인물들의 시점을 음, 각각이 따로 그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따로 그리는 게 한 경기에서 뭐 합쳐졌다가 한 특정 음, 그래서 모아졌다 합쳐졌다 그 뭐야 흩어졌다 모아졌다 합쳐졌다 하는 그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빡센 거라 그리고 내가 그림도 못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림 그리는 애들한테 내가 그러면은 글을 쓸 테니까는 네가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드래곤볼식의 그림은 잘 그리는데 아 그런 리얼한 이노우에처럼 이노우에 같은, 그림을 못 그리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됐지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 11시 14분에서 저는 100%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라던가 그러니까 사건도 똑같거니와 교통사고가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 인물들의 시점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네. 음, 그 여러 사람의 뭔가 그 사건들이 일이 꼬이려다 보니까 그쵸. 그게 꼬이고 꼬여서 그게 하나로 결국 합쳐져가지고 네. 그 결말에 도출되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11시 14분은 이걸 보다 보니까는 떠오른 거고 처음에 악연을 본 거는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박혜수 배우님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봤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박혜수 배우가 안 나오고 이준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되게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건가 네. 싶었는데 아니 그리고 나서 김성균님 나오시고 막 네. 뭐 중간 그 조진웅 네, 님도 나오고 조진웅 뭐 아니 굉장히 등장인물들이 코어 빵빵하게 캐스팅. 그러니까 한 회마다 등장인물들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노라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연기를 해가지고 야 그렇죠. 이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많은 캐릭터들이
캐스팅을 진짜 잘했다. 네. 되게 잘 들어맞는 거. 적합한. 적합하다. 네. 특히나 여기서 이광수는 진짜 이광수의 역할을 네. 야 이거 이광수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광수에게 좀 어울리는 역할이라. 네. 그리고 저는 그 이광수 배우가 여기서 약간 머리 길게 나오잖아요. 안경을 쓰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자꾸 장하고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장하고가 자꾸 떠올라서 이광수 얼굴에 그 장하고가 있었나. 그래서 왜냐면 그 머리 약간 좀 길고 안경 쓴 그런 스타일도 장하고 영화 중에 몇 개 있거든. 그런 스타일 나온 게. 그래서 되게 계속 보면 볼수록 장하고가 생각나가지고. 머리빨. 네. 근데 뭐 정말 딱 그 한의사 역할, 네. 패닉에 빠진 한의사 역할을 잘했죠. 근데 사실 이제 야견이란 좀 이 드라마는 사실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제 그 신민아 캐릭터까지 이주연 빼고는 다 쓰레기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제정신인 캐릭터 네. 한 명도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다 죽어도 싼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달랐어요. 11시 14분에서의 그 모티브를 가져왔는데 거기는 약간 우연적으로 일들이 네. 겹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놓고 악의를 가진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꼬일라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꼬여지는 약간 네. 그런 측면인 건데 여기서는 진짜 이준님보다 처음에 나왔었던 이준님이 거의 첫 회 등장을 하니까는 네. 거의 메인 캐릭터나 다름이 없는데 주인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인물들 중에서 안 미친 인간이 하나도 네. 없다. 다 미쳤다. 다 슈렉이들이라. 네. 그래서 역시나 또 그리고 그 이준님과 그 박혜수님의 그 쓰레기 연기는 정말 최고였다. 이 악연의 최고의 백미다. 네. 그래서 악연 1화 딱 틀었을 때 일단은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일단 볼 수밖에 없어 일단. 그래서 처음에 악연 올라왔는데 좀 애매한 건가 그냥 또 낚이는 건가 좀 이런 생각으로 네. 일단 한 편 보자 그랬는데 1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네. 이건 안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거 난 뒷얘기를 빨리 알아야겠어 난 이걸.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네. 근데 처음부터 그 이준 그 이제 박재영이라는 애가 네. 걔도 이제 정말 그 이준님이 뭐 워낙에 그 악역을 잘하시니까 또 네. 그래서 참 노답 쓰레기 그 캐릭터인데 진짜. 그 눈빛이나 뭐 말투나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급기야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네. 빚의 허덕이다 보니 참 진짜. 그런 동정의 여지가 1도 없는 네. 쓰레기인데 또 뭔가 그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들 간의 대결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쓰레기인가 약간 쓰레기 대결을 하듯이 네. 그리고 쓰레기들끼리의 이제 싸움을 보는 그런 재미인 거죠. 네, 약간 아수라 같은 네. 그런 재미지. 그렇지. 여기서 김성균님이 이제 약간 연변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나는 처음에 김성균은 아닌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 수염 그 공장에서 약간 이렇게 네. 쫓겨날 때 그때는 자세히 보니까 김성균이야. 김성균님도 그 살벌한 역할을 네. 잘 소화하셨죠. 연변 조선족. 네. 약간 한국 매체에서 너무 조선족의 이미지가 조금 항상 그런 식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게. 너무 그냥 무지막지하고 막 다 살인마들이고 막 좀 그런 이제 그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연변 그 조선족 지내는 그 아지트도 약간 폐차장. 어디 폐차장에서 막 진짜 약간 그지들처럼 그리고 마치 뭐 약간 그 야만인들처럼 약간 생고기 뭐 씹어 먹고 막 그런 느낌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실제로 그분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려지는 게 항상 뭐 황해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무슨 그 범죄도시에서도 신세계 등등등. 신세계 뭐 범죄도시 이런 데서 맨날 약간 뭐 폐차장 이런 데서 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하고 되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전형적인 그런 뭐 조선족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약간 좀 네. 그렇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긴 편견을 하지만 너무 이제 많이 올려놓으니까. 네 그리고 다 살인 병기들이고 다 킬러들이고.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 노답 쓰레기 이제 그 이준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 또 걔한테 빗독촉을 하는 사람이 조진웅이야. 근데 이제 조진웅 배우님 약간 거의 특별 출연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약간 네. 조금밖에 안 왜냐면 나오잖아. 처음하고 마지막에만 살짝 네. 나오니까 근데 요번에 약간 조진웅님 연기를 보고 있는데 약간 목소리 톤이 최민식 같은 거야. 약간.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이분도 뭔가 나이가 이제 흐르시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최민식틱한 톤이 된 건가 약간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최민식이랑 되게 비슷하다 약간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진웅 님을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이분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좀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네. 그런 스타일이 생겼다. 그 말투와 톤이 생긴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그 이제 아나무인의 쓰레기 이준이지만 이제 이 조진웅 앞에서는 바로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 네. 근데 돈을 구할 길은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의 생명보험.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진웅이 살벌하게 협박을 했지 또 이제 네. 바로 거기 그 수술대에 묶어놓고서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한 달 뒤 안 오면 너 여기서 이제 적출 당할 줄 알아. 네. 그래서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이제 그 아버지.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아버지는 정말 개념인이고 너무 착하신 분인데 좋으신 분인데 어때 그런 아버지한테 참 그런 쓰레기 아들이 그러니까는 참. 이 주인공은 이제 다 커서 이제 나이가 든 주인공인데 주인공 뭐 어쨌든 이준님이 맡은 역할. 근데 인간이 얼만큼 쓰레기였는지 이제 후반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일단 컸을 때도 하는 짓이 쓰레기고 네. 그다음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성당에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네. 그런 걸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초반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야 이준이 범상치 않겠구나. 뭔가 진짜 큰 잘못을 했었던 혹은 잘못을 할 것만 같은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게 1화에서 굉장히 그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자 앞에서는 되게 약해지는데 거의 조진웅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네. 거기 뭐 직장 동료인 형한테도 막 되게 막 맨날 승질내고 막 지가 그 갑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게를 가거나 해도 네. 항상 되게 좀 이렇게 그 진상 손님. 네. 생각해 보면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무슨 그런 깽단의 조폭의 그런 뒤색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네. 살아가고 있는데 양아치야. 그런 거죠. 네. 공장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고가 되는 그 조선족 이제 그 김성균을 네. 장길용이란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손등에 있는 문신을 보고서 검색해 보니까 막 좀 살벌한 이제 그 연변에 있는 약간 그런 좀 조폭 같은 단체 네. 그 멤버인 걸 알아가지고 쟤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이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근데 나쁜 놈이라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다는 계획을 하는 것조차 이제 개나 쓰레기 패륜하긴 한데 차마 그래도 자기 손으로 못 하겠으니까 네. 청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 나눠줄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애초에 이제 그 조선족 됐다가 이제 그 계획을 말할 때 계획을 세운 것도 이제 우연히 어느 날 또 이제 그 자기가 나왔던 모교에 양아치들을 만나가지고 기습을 하는 바람에 뒷골목에서 이제 구타를 당한단 말이에요. 집단 구타를.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그때 경찰이 막 하니까 거기 CCTV가 없어가지고 범인들을 잡을 수 없다. 네. 거기서 차단했죠. 오호라. 힌트를 얻었어. 잘 됐다. 여기 CCTV가 없다고? 그럼 그 길목에서 아버지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족한테 거기 CCTV가 없으니까 네가 그냥 차로 받아서 교통사고로 만들어. 나는 이런 그 계획 들었을 때 너무 조금 디테일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 교통사고로 그렇게 한 번에 즉사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쉬운 게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마치 항상 막상 오히려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랐을 때는 꼭 그런 일이 기가 막히게 생기는데 정작 작정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꼭 안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준의 계획은 너무 허술해.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 죽었을 때 어떡할 건데. 그니까 그 뒤에 아무 사후 계획이 없었어. 근데 분명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허술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로 받은 이유냐 뭔가 다른 요인으로 타살을 하면은 분명 흔적이 남아서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처음에 한 방에 깔끔하게 교통사고가 딱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좀 꼬인 게 한 번에 안 죽어지니까 그런 거라서 그 뒤로 손을 대면은 이미 그거는 뽀록 나게 돼 있어. 그렇죠. 계획살인이라는 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근데 그냥 그 뒤에 아무 사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로 받으면 돼. 오케이 이러길래 이런 계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불길하지. 네, 역시나 나는 또 그 의뢰를 받는 조선족도 뭐 그래 약간 하길래 둘 다 별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1화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갑자기 2화에서 이제 이광수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 다른 연인과 이제 막 행복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보면은 되게 딱 봐도 여자도 좀 별로 이게 좋은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러니까는 거기서 봤을 때는 약간 이광수는 좀 어리버리한 것 같고 네 여자가 약간 남자를 조금 후리는 건가 이용해 먹는 네. 그런 뉘앙스였는데 네. 그 식당에서부터 거기 펜션까지 음. 모든 행동들이 다 좀 이렇게 요사스럽고 네. 가증스러운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빨리 그냥 헤어지지 음. 약간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좀 어리버리한 돈 많은 그 안의사가 네, 뭔가 좀 호구 잡힌 네 호구 잡혔죠. 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또 깨서 이제 갔는데 아니 그리고 그 애초에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아무리 거기가 한적한 밤길에 뭐 국도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이제 약간 좀 음란 행위를 하는데 아니 시야를 다 가리고 운전 중에 아니 핸들이랑 앞에를 하나도 그냥 못 보게 다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저거 백방 저 일이 나겠구만 했는데 역시나 이제 사고가 났죠. 네. 근데 또 이게 희한한 게 그 조선족이 죽이던 그 아버지의 시신이 거기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또 이제 그 그 당시에는 모르죠. 떨어졌을 네. 때는 그러니까는 1화 때 나왔었던 에피소드, 2화 에피소드가 그 관객은 아니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보고 아니까는 이 시체가 그 시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 보는 당시에는 모르죠. 광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네. 2화에서는 아니 근데 그 애초에 1화도 마지막이 왜냐면은 이제 이희준은 실컷 이제 경찰서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또 혼신의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슬픈 척 되게 아버지 화장실에서 혼자 연습하죠. 우는 연습 막 하고 네, 되게. 네. 근데 난 그것도 보면서 실제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가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다 와 진짜 같다. 아버지 이러면서 막 네, 하길래 진짜 같다. 근데 정작 이제 계속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사고죠 사고여야만 해요 약간 너무 티를 내가지고 그래. 근데 경찰들이 또 거기서 그 석연치 않은 게 아니 아버님의 시신이 목격자가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대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됐길래? 뭐지? 이상하다.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었나? 교통사고로 네, 시장 뒷골목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네. 음. 그리고 내가 이준이라도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 쓰레기들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약간 내가 이준의 약간 빙이 돼서 생각하면은 네, 이 조선적 개새끼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일 처리 똑바로 못해 약간 이런 된단 말이야. 그런 거죠. 네. 심지어 게다가 왜냐면 또 약간 그 보험금 약간 액수 줄여가지고 사기쳤죠 네. 처음에. 적게 주려고 그랬는데 네. 이 장길용이 알아보니까 보험금이 더 크던데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한 6천인가 주려고 그랬는데 1억으로 늘었단 말이야. 1억 2천인가 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돈을 더 뜯어낸 만큼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준 캐릭터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이준이라도 좀 열받을 것 같은 약간 짜증나죠. 아니 이 새끼 돈 더 주기로 했으면 더 잘해야지 씨왜 산에 가서 지랄이야 그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되게 일 처리를 똑바로 안 하군가. 네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데 이제 갑자기 그 광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쳐가지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되게 이제 우리 박혜수 형이 되게 목격자. 네 근데 되게 뭔가 좀 약간 덜 떨어져 보이고 네. 어리버리한 사람 같이 나와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그 시골에 그냥 동네 바보 같은 사람 동네 바보. 네, 예. 근데 전혀 아니었지. 자전거 타고 술 사가지고 네. 땡그랑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그냥 동네 바보 목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미친 놈이. 네, 제일 개새끼였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제 그게 다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사실 느끼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약간 나중에 뒷까지 다 본 다음에는 좀 그게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예, 예. 그러니까 따지면 그 광수가 그 박혜수를 발견한 것도 우연같이 보이는 거지만 사실 다 그 계획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계획이 그렇게 정말 딱딱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특히나 저는 좀 제일 좀 그랬던 게 얘가 그 육교를 지나갈 때 거기서 앞을 못 봐서 사람을 친다는 거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네. 그냥
박혜수 입장에서는 육개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시체를 던져야 어쨌든 치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잡는 것만 해도 굉장한 네. 일인데 왜냐면 차보다 먼저 떨어져도 안 되고 차 지나간 다음에 떨어져도 안 그러니까 되고 화탕이란 말이야. 딱 진짜 범퍼가 그 위치에 지나갈 때 그 맞춰 떨고 놔야 돼. 몸무게와 중력을 계산해서 딱 맞춰가지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일단 저는 계획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네. 어려운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수가 너무 많은 계획이야. 네. 그게 뭐 길가에 있다가 차가 오는데 거기서 슬쩍 미는 게 아니고 육교 위에서 그 정확하게 네. 나는 이쪽에서 떨어뜨리고 차는 뒤에서 오는데 그거를 타이밍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막 애초에 그것도 박해서 갑자기 중간에 내가 기막힌 아이디어가 네. 생겨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떨구는 것도 어렵다. 근데 그래 뭐 일단 1차로 그걸 성공했다 쳐. 얘가 워낙에 많은 범죄 경력으로 인해서 뭐 나름대로 좀 감이 좋아가지고 일단 그걸 성공시켰다 쳐.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우연히 광수한테 눈에 띈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고 저거 목격자 그냥 근데 또 자기 또 왜냐면 자기 자전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나 같으면은 하다가 그냥 놓칠 것 같아 그냥. 그렇죠. 내가 쫓아가가지고 막 잡아서 그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광수 같이 심각한 캐릭터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네. 목격자도 죽여야 된다면서 차 타고 쫓아가서 박혜수를 잡아다가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트렁크에 인질로 이거는 그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는 광수가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차에 뭐가 부딪혔으니까는 이게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네. 모르니까 자기가 사람을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정신으로 왔으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분명히 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쳤으면은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협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계획 자체가 박혜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광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쳤네라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말이 되는데 네, 그게 악어가 맞는데. 그러니까는 이 작품을 그 당시 때 광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네. 싶은 지점이 생깁니다. 인위적인 계획이라기에는 네. 너무 이거는 조금 우연에 기대고 있다. 네, 그래서 광수가 그 짓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것도 그렇고 네. 그 뒤에 광수가 박혜수를 발견했을 때 하는 행동도 네. 이거를 박혜수가 다 계산을 했다는 게 너무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서 왜냐면 광수가 그렇게 행동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자기 잡아다가 막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뭐 아무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걔가 뭐 어쨌든 횟가닥 해가지고 다 그냥 목격자까지 냅둘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근데 좀 약간 그 이화를 보는데 끝까지 간다가 생각나는 거야. 네. 맞아요. 끝까지 간다 생각났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고 내가지고 굳이 또 그거를 숨기려고. 그냥 저는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경찰 부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일을 힘들게 만드나. 근데 음주운전한 게 좀 그러긴 했지. 그렇게 하는데 음주는 음주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막 살인을 감금에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협박으로 갈취까지 당하고 막 별의별 일이 계속 꼬이니까 물론 그래야 뭐 이야기상으로 네. 재밌으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거긴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뭔가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거 덮으려고 네. 지랄하면은 더 큰 이제 그렇지. 그게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캥기더라도 그냥 네. 빨리 자수하는 게 나아. 그냥 그런 거는 그렇다. 굳이 일을 자꾸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 친 것도 친 건데 이제 그 목격자가 죽이겠다고 이제 걔를 잡아다가 이제 차에 싣고 와서 이제 이제 산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는 자기가 친 사람, 그다음에 목격자 차에다가 싣고 BMW, 갑자기 야산으로 가서 묻어버린다. 그것도 원래 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골프채로 땅을 파는데 난 그것도 저 안 될 것 같은데 골프채로 저렇게 겨울에 겨울에 추운데 그러니까. 땅도 되게 딱딱한데 심지어는 본인이 손으로 파다 손 다치잖아요. 네, 손바닥 다 날라갔죠. 아작났죠. 근데 저는 이제 다 보고 나서 이런 뭐 사건의 개연성도 좀 개연성인데 가장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캐릭터가 광수가 이런 사악한 진짜로 살인마가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안 좋다고 갑자기 사람 2명을 묻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박혜수도 처음에 보면 그 정도 미친놈이 아닌데 갑자기 살인마가 돼서 여기서 이 인간들이 저는 약간 다 의문인 게
평소에 좀 그냥저냥 다 쓰레기들인 건 맞긴 맞는데 네. 아니 이게 좀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이 인간들이 다 살인마가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좀 그게 참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 장기룡 말고는 나머지 그렇게 살인까지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다들 살인마들이 돼서 갑자기 너도 나도 다 살인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2화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그 우리가 밖에서 정체를 모를 때 네. 그때는 이제 약간 뭐 약간 좀 떨어진 사람이 바보인 사람이 동네 바보. 네 동네 바보가 이제 음. 거기 우연히 그 사고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그래서 광수가 처음에는 이제 박혜수가 죽이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생각해보면 또 아니다. 근데 그거는 뭐 박혜수는 원래 프로니까 뭐 죽이려고 덤벼들면 자기 본색을 드러내겠지. 뭐 그렇겠지. 하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나 했더니만 이제 그 돈을 입금해 주잖아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자. 광수가 얘까지 죽이면 일이 커지니까. 나는 솔직히 그 지점도 왜냐면 그 뒤로도 몇 번 더 돈을 받잖아 계좌로. 네. 와서 협박하죠. 병원 와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솔직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계좌로 주는 게 말이 되나? 그거 게다가 그 정도 1,000만 원 단위의 거액을 자기 뭐 친척이나 뭐 가족도 아니고 기록이 남는데 기록이 남고 만약에 박혜수가 실제로 그런 미친놈이 아니고 진짜 목격자라고 쳤어도 돈을 받으면 공범이 아니고 나중에 경찰한테 말할 수 있어. 공갈범에 얘가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로 입다들하고 나 이거 1,000만 원 받았어요. 뭐 그 뒤에도 뭐 3,000만 원 받았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광수가 손해 보는 건데 그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거 진짜 근데 지금 말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이게 좀 어방한 짓이 아닌가. 이건 지금 엄청난 비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 이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네. 그 범죄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는 거란 말이야. 계좌이체 낳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수는 내가 이렇게 내 계좌에서 네 계좌로 돈을 현금을 보냈으니까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공범이야. 너는 내 돈을 받고 일을 했어. 사람을 죽였고 묻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공범 입장에서는 나중에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제가 시켰고 그다음에 이거 나 입 막으려고 돈을 줬다 뇌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광수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한의사가 어떻게 된 거지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범죄를 하는데 그 계좌 흔적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찝찝하죠. 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든 이제 뭐 수사가 들어가나 사건 됐을 때 네. 너무 고스란히 빼박 증거가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는 푼돈 무슨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 보였는데 계좌이체 하는 것만으로도 난 좀 너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디지털 코리아에서 저게 네. 안 되는데 저거는. 그리고 이거 시대 배경이 뭐 20년, 30년 전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대 배경인데. 배경에서는 조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동네 바보한테 돈을 주면서 입을 이제 입단속 시킨다. 죽이는 건 아니고 대신에 같이 땅 파는 거를 이제 시켜가지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애초에 그 1,000만 준 것도 이제 약간 좀 애가 모자라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 건데 이 모자라 보이는 남자가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게 1,0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 더 주세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도 그렇게 또 뜯어갔잖아. 아니 저는 그 1,000 더 주세요 했을 때 쎄했어. 이거 바보 아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는 저 안 될 것 같아. 1,000 더 주세요 할 때 이거 뭐 있다.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이제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광수는 막 너무 이제 심신이 지쳐가지고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싶고 그냥 막 모든 걸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만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택시비가 없어서 지갑이 없어서 아니 방금 몇 천만 원을 받은 새끼가 택시비 없다고 저거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 난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솔직히. 진짜로 뻔뻔하다. 네. 그래서 되게 살뜰하게 뜯어간다 그냥 들었는데 약간. 그러게. 이제 처음에는 그 직업이 한의사니까 안 나오니까 얘는 뭐길래 돈이 이렇게 많지 했는데 이제 그렇지. 한의사라는 게 뒤에 나오죠. 네. 외제차 사고 다니고 또 여자한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공들이느라고 돈 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개인 병원도 있고 한 거 봐서는 괜찮구나. 잘 산다. 그래서 또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그 날의 기억이 그 손에 남은 건지 계속 손 소독할 때마다 아파서 죽으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도 막 계속 그 마음이 이제 무거운데 근데 또 이 남자 또 나타나가지고
병원 와서 찾아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진짜 징그러워. 나 그래서 이번에 박혜수님이 되게 그동안 안 하던 캐릭터를 했구나 약간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다. 초반에만 바보인 척하고 결국 또 우리가 아는 박혜수가 나와서 바보가 미친 듯이 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착한 사람인 척하잖아, 되게 약간. 거기 간호사들이라던가 병원 일하는 사람들 분들한테는 뭔가 약간 좀 호감적인 느낌으로 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광수한테 돈 계속 뜯어가고. 네. 3천만 더 받으면 한 두세 차례 더 걸쳐가지고 돈을 계속 뜯어내지. 아무리 광수가 돈이 많아도 저런 몇 천이 저렇게 한꺼번에 나가고 막. 그렇죠. 또 그 BMW도 막 고치느라고 그거 돈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광수가 상황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되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닌 게 자기가 개인 병원 차느라고 뭐 대출 받아서 무슨 뭐 은행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박혜수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도 돈 내.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좀 찌질해 보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근데 여기서의 그 이광수 캐릭터가 그 한의사 캐릭터가 솔직히 뭐 다른 뭐 이제 이준이나 박혜수나 뭐 조선족 같은 비해서는 뭐 정도까지의 악인까지는 아닌데 네. 사실 이 인간도 좀 되게 좀 뭐랄까 좀 소인배스러운 그게 있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제 다 모든 그 작업과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지만 딱 바로 사고 나자마자 그 여자친구 탓을 막 하잖아 막 되게 너 때문에 네가 술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지. 원래는 진짜 안 마시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여자가 막 계속 뭐 저거 요구해가지고 네. 부탁을 들어준 건데 그 여자 말만 안 들었으면은 이 일이 안 생겼을 거니까. 네. 근데 그 여자 말이 뭐 어차피 박혜수가 설계한 거니까 뭐 이렇게 되려고 밀어붙여서 되긴 한 거지만 광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그 여자는 박혜수랑 한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정이라는 캐릭터가 걔도 이제 고딩 때부터 그 이제 일진으로서 노는 애로서 이제 이미 싹수가 노랬던 애들끼리 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자라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건데 꽃뱀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화쯤에 갑자기 이제 그 정체가 다 이제 나오죠. 갑자기 멀끔한 가죽 점퍼를 입고 나온 이제 박혜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친구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갑자기 막 거친 말을 쓰면서 욕을 막 하면서 막 찐따 새끼 이러면서 막 너 담배 폈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 뒤통수 맞은 느낌. 휘둥그레신.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그 두 년놈이 다 한패로서 계속 그 작업을 치고 댕겼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졸지에 이제 광수는 또 이제 이 클로로포름으로 그렇게 마취가 돼가지고 이제 이 둘은 그냥 그 김에 광수를 묻으러 이제 가는 이제 그거죠. 어디요? 지방에 있는 좀 공사하다 만 거 같은 뭐 폐공사장 같은 폐건물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되게 이제 걔네가 강수를 묻으려고 땅을 또 파잖아요. 또 이제 그것도 깨알같이 약간 광수가 했던 말을 그 박혜수가 그대로 하는데 아침 될 때까지 끝내야 돼 이러면서 빨리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 그게 그 마취약이 아무리 뭐 몇 시간 마취시켜 주는 거라도 그 개인차가 있을 텐데 너무 무방비로 걔를 냅두고 있길래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좀 묶어놓든지 좀 결박을 시켜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냅둬가지고 이건 너무 범죄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포박을 좀 해놨어야지. 그냥 뭐 그 마취 약만 믿고서 아예 뭐 몇 시간 동안 안 깨어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아니한. 맞아요. 왜냐면 거기 영상을 보면은 얘네가 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간 것 같단 말이야. 거기 그 장소를.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다 깨겠다 나 이 생각 들었는데. 저도요. 근데 무슨 뭐 걔는 계속 차에 냅둔 채로 자유롭게 냅둔 채로 자기들끼리 막 다 나와서 땅 파고 있으니까는 이거 아닌데 이거 분명히. 그리고 땅 파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둘이 막 그 노가리 까면서 뭐 이게 놀면서 히덕거리면서 그냥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놀면서 땅을 파고 있길래 아니, 하루 종일 걸리게 여자애는 열심히 팔지도 않았어. 그리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구덩이 하나 팔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정말 힘들고. 근데 그거를 내가 최소한 6-7시간 지났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까지 걔를 그냥 냅두고 있는 게 나는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저도.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광수가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깨더니 게다가 또 얘는 지금 차에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바로 앞에 그 무방비로 그래서 너무 각이 딱 나오길래 야 그쵸. 이거는 쟤들은 왜 여태까지 범죄 어떻게 했냐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 그래서 이제 분노한 광수가 아니나 이제 다를까. 차를 운전해서 부앙 해가지고 이제 이유정을 들이받아서 네, 여자를 죽여버리죠. 뭐랄까 압사랄까 네. 할까 뭐 어쨌든 접어버렸죠. 차로 치여서. 예. 네. 또 그것도 의아했던 게 왠지 나 같았으면은 그렇게 딱 여자 죽인 김에 바로 차를 다시 붕 후진해가지고 난 그 박혜수까지 네. 난 처리할 것 같아. 내가 광수라면은 저 같았어도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이점을 이용해서 네, 차라는 네, 이점에서 네, 네. 어떻게든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음. 또 거기서 여자만 죽여놓고서 나와가지고 여자한테 욕만 하다가 바로 박혜수한테 역공당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그래서 얘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상황 파악을 못해. 네, 아니면 그냥 뭐 정말 그 이유정에 대한 분노에 눈이 멀어서 아니 분노는 정신이 그렇긴 헷갈렸던 한데 건가. 그 자기도 어쨌든 알듯이 두 연이 아니고 놈도 있는데 네. 이거 세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여자애만 죽였다고 끝이 아닌데 일단 그러니까 그 분노는 나중에 풀고 일단 네. 빨리 차를 후진을 해가지고 이제 네. 남자까지 마저 처리를 하는 게 그러게. 자기가 지금 살기 지금 죽는 하나의 그 기로에 있는데 지금 네. 나를 묻으러 놈들한테 지금 그렇지. 그렇게 그냥 여자애 치였다고 막 꼴 좋다 하면서 뭐 그걸 할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난 좀 이게 그 광수 그 한의사 캐릭터가 좀, 네. 좀 너무 멍청한 약간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 왜 굳이 차에 내려가지고 왜 저래 야 이랬는데 바로 아니나 다를까 박혜수한테 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고 아이씨. 근데 난 또 거기서 어떻게든 이왕 지금 돈이 뜨는 게 있으니까 난 더 뜯을 줄 알았는데 그 밀어넣이 또 죽여버리더라고 광수를. 그래서 나는 허허 또 이건 또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까지 나왔었던 박혜수의 캐릭터가 그런 살인까지 할 정도의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냥 여자 이용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사실 양아치짓 계속 한 거잖아요. 네. 그 꽃팸처럼 하고 그 뭐 남편이나 남자친구 노릇해가지고 협박해서. 계속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했었던 그 둘이 계속 그런 양아치짓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광수를 되게 잔혹하게 여기서 네, 삽으로 찍어서 절단을 내서 죽이는데 이런 미친 살인마는 아니었을 건데 갑자기 이래도 되나?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유정 죽은 김에 걔까지 같이 묻어주려고 한 건지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구덩이 판 김에 네. 둘 다 묻었나 보죠 뭐.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게 계속 이 드라마 내내 뭔가 그 수상한 남녀 있잖아 되게. 차 커플.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난 또 쟤들은 뭐야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걔네들은 이제 그 흥신소 직원이었지 따지면. 네. 이제 옛날 경찰 출신의 아저씨가 하시는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네. 박보산 배우님이 네. 맡으신 그렇습니다. 네, 그 흥신소 직원들이었다. 그 사람은 뭔가 약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그 둘은 또 뭐야 이랬는데.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약간 좀 그 솔직히 남자가 좀 인상이 안 좋잖아. 네. 안 좋아하다. 네. 또 이것들은 또 뭐 어떤 다른 또 그 악당들인가 했는데.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었지. 여기서 그 초반 보면은 그 불에 탔잖아요. 약간 네. 화상을 입었잖아. 그 폐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전 처음에 그 박혜수님이 이준님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화상 입은 남자가 나 그래서 이준인가? 근데 뒤에 보니까 박혜수야. 그래서 이준이 아니었네 이래가지고 나도 약간 초반에 좀 헷갈렸는데 네. 왜냐면 또 애초에 뭐 따지면 스토리 상으로도 왜냐면 이제 박혜수가 이준인 척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신분을 바꾸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신민아님이 맡으신 이제 그 이주연 네. 캐릭터와 그 이유정의 과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요즘에 한국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제 학폭 더글로리. 네, 나도 그 솔직히 갑자기 한 4화쯤에서 왜 더글로리가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근데 살짝 이게 더글로리 틱한 스토리 네. 조금 식상한데 약간 좀 이상하게 들긴 하니까 솔직히 근데 네. 또 갑자기 과거로 가더니만 또 뭐 양아치들 나오고 일진들 나오고 네. 또 학폭 나오길래 또 요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좀 느낌이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재벌 2세 3세도 이제 좀 식상한지 이제 요즘에는 거의 학폭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학폭 얘기는 뭐 어떻게 해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당했었던 그 복수를 성인이 돼서 진짜 무자비하게 한다. 근데 네. 그게 또 약간 좀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당할 때는 진짜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하리만큼 그 비참한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 그거를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학폭에 뭐 그거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그게 아니고 이제 소재가 없으니까 네. 너무 이제 이걸 좀 남발하는 느낌이 난 좀 음. 들어가지고 학폭이라는 소재를 너무 그냥 가볍게 남발하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 그러니까 좀 식상해지는 느낌이 벌써 지금 들고 있어요. 요즘. 내 생각에 넷플릭스 내가 본 시리즈 중에서 학폭이 안 나온 시리즈가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한국 그 드라마들 중에서 유독 다 그러니까 뭐 그게 크던 작던 간에 학폭은 네. 꼭 들어가. 네, 그래서 좀 이제 이건 좀 너무 식상한 것 같다. 네. 이 스토리는 약간. 그래서 학폭이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굉장히 좀 다뤄야 될 중요한 소재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좀 자극적인 이런 거 네. 일변도로 가는 거는 좀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학폭이라는 소재를 쓴 게 아니라 네. 그냥 쉽게 음. 할 거 없으니까 쓰자.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나는. 이렇게 당했으니까는 이렇게 갚아주마라는 식으로 좀 너무 쉽게 네. 가는 게 아닌가 약간. 너무 좀 그 맛들인 것 같아 이 학폭 소재 네. 쓰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한마디로 각본가나 그 스토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니한 느낌 나는 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그 이주연도 과거에 이제 그 박재영이라는 놈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유정도 거기 다 엮여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좀 그 저는 그 집단 성폭행범들이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난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여학생이었어도 막 트라우마가 너무 어마어마할 것 그 같습니다. 가면들이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요번에 여기서 그 이제 그 신미나 그 이주연이 난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캐릭터가 문동처럼 시원하게 네. 할 때 해야지. 아니 그 좀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트라우마와 이제 그 증오 사리를 품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어떤 그 캐릭터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그 박지영인 걸 알고서 네. 계속 이제 그 바라보고 망설이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태어나는 날에 네. 또 택시 앞에 서가지고 가서 얘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나도 약간 조금 그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박지영이 잘한 건 아닌데 나도 왠지 느낌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약간 삼자가 봐도 네, 먹미 약간 뭐 네. 이런 느낌이라. 아니 뭐 그게 뭐 와닿는 것도 아니고 대사가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약간 되게 계속 뭔가 좀 힘없는 이제 그런 힘없이 뭔가 난 아직도 잠을 못 자 약간 되게 좀 호소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근데 그런 쓰레기들한테 솔직히 뭐 그런 거 뭐 먹히지도 않죠. 씨알이나 안 근데 먹히잖아. 어차피 여기서의 박혜수는 이희준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민아가 그 여기서 증오하는 그러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니까는 네. 사실 박혜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이희준이었다고 쳐도 네. 그렇게 호소하는 너가 옛날에 그래서 난 아직도 이런 피해를 입었어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인데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냐 약간 이런 네. 식의 호소는 좀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아닌가. 네. 네. 아니 그런 인간 말종들한테 뭐 그런 거 네. 진짜 요만큼도 타격이 없는 건데 그렇죠. 자꾸만 여기서 쉬면서 계속 약간 시종일관 내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답답해지는 캐릭터야 되게. 네, 답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주연이 되게 불쌍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왠지 내가 약간 좀 승질이 나 약간 내가 짜증이 나 약간 조금. 약간 좀 짜증이 나. 네. 그냥 단순히 시청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는 주고 싶은데 네. 하는 행동이 개 답답하네. 네. 약간 느낌이 나는 네가 싫어서 복수는 하고는 싶은데 복수를 하는 거는 내가 잘못을 하는 거니까 내가 복수를 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한테 사과를 해줘.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서 네. 이러지도 약간 좀 어중간하게 막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가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하다 보니까 좀 심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청자 입장에서 이제 이 개 나쁜 놈들만 보다가 이순진하고 착한 이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을 차마 예. 그걸 실행에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 보면 왠지 답답하게 느껴진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상으로 막 목을 찌르거나 막 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분명 상상일 것 같은데 네. 했는데 음. 아니, 의사가 저래버리면 뭐 인생 그러니까는. 종치는 거라 근데 의사라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확실하고 좀 교묘한 방법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네. 저 같았으면은 그 화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무슨 처리를 하는 게 이렇게 뭐 티가 안 나는 뭐 특별한 그런 방법이 분명히 의사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뭐 약물을 주입한다던가 아니면 뭐 호흡기를 뭐 잠깐 뭐 어떻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좀. 그래서 그 중간 사실 그 흥신소 시켜가지고 펜타닐을 약을 바꿔치기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 이 드라마 전말을 다 알고 나면은 사실 이희준은 이제 그때 그 건물에서 죽었고 이미 예. 그러니까 박혜수가 이제 이희준 인척 이제 그 하는 거다. 사칭을 하는 네. 건데 뭐 따지면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이 드라마의 그 인과 응보가 이제 벌어지는 게 그렇지. 사실은 이제 그 박혜수가 맡은 이제 그 김범준이라는 캐릭터도 얘도 이제 한평생 이제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 이준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였죠. 2년인가 뭐 네. 위쪽에. 근데 이제 다 같이 노는 무리들의 네. 이제 위에 선배. 근데 이제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다가 또 계속 남을 등쳐 먹으면서 네. 살아왔는데 근데 지도 어쨌든 또 따지면 여기서 그 조선족도 배신하고 장길용도 배신해서 죽이고 네. 이제 이준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제 자기만 최후의 승자가 될 것처럼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천벌이 내려져가지고 이제 하필 거기에 그 가스통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불을 붙이는 바람에 자기도 그냥 이제 여유롭게 가려고 그랬는데 뻥 터져서 어이구야 해가지고 이제 또 그 잔에 깔리고 정말 그 불타는 이제 그 잔해가 와서 네. 실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다. 게다가 또 이제 이 자기가 하필이면 그 신분을 바꿔치기한 박재영이 너무 노답 인생이라 그냥 이런 새끼인 줄 알았으면 그냥 바꾸지 말 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서 그러니까는 그래도 최소한 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신분을 바꾼 건데 그 바꾼 인생이 진짜로 하필이면 개꼬인 인생이었다. 안 바꾸느니만 못한 인생이었다. 바닥 인생. 그냥 원래 김범준 살던 게 원래 나을 정도의 나을 정도였다. 그 인생이라서. 근데 얘는 지금 박정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 그 뭐야 신분을 더 이상 살기는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점점 뭔가 그 사람들 연락 오고 뭔가 평판을 들을수록 이 새끼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것도 몰랐었고 아무것도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연이 자기한테 하는 것도 모르지. 쟤는 왜 저래? 아는 바가 없으니. 근데 아마 이제 실제 박재영이었어도 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긴 했겠죠. 워낙 쓰레기였으니까. 그치. 중간에는 원래 이제 그렇게 뭔가 정말 그 골목에서 직접 또 손을 쓰려고 한번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이주연의 남자친구 이제 김남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말려서 그냥 이제 저런 놈 때문에 네 인생 망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서는 차마 이제 거기 하진 않고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갈수록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그 천벌을 받고 이제 인과응보를 받긴 한 건데 뒤로 가면서 약간 좀 김범준도 약간 조금 점점 갈수록 얘도 되게 가면 갈수록 너무 이제 처참하게 계속 꼬여가는 그거. 사실 이미 얼굴 막 그렇게 화상 입은 거 자체가 이미 따지면 굉장히 큰 이미 한번 1차로 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깔려서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목숨이 연장됐는데 너무 굳이 고되다. 그 보험금 또 받을 거에 잠깐 희망에 부풀었지만 또 이제 이미 아버지가 상속인을 바꿔놔가지고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박혜수 입장에서는 신분을 바꾼 게 나름대로 또 팔자를 고칠 만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아버지가 역시 아버지는 개념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녹음까지 남겨놨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일 때 이 녹음을 했음을 밝힙니다. 딱 해가지고 성당에 다 기부를 하셨죠. 이제 그 보험금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버지가 예측할 정도면 도대체 이 이주는 어떻게 살았던 건가 삶을. 개 노답 인생. 그래서 뭐 돈도 못 받게 됐고
이제 게다가 그 원래 조진웅이 한 달의 시간 줬잖아요. 네, 한 달. 그 빚쟁이 이제 빚독촉. 근데 이제 얘는 모르니까는 네. 타이머가 이게 시간이 이게 뭔가 축하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딱 떠 있는데 이제 그게 모르니까 뭐지 생일인가 이랬는데 이제 차가 부앙 오더니 이제 어딘가로 잡아서 이제 네.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첫 화에 잠깐 나왔던 조진웅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또 알고 보니 그러니까 김남길이 또 괜히 나왔을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김남길이 중간에 뭐 자기 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신민아랑 이따가 잠깐씩 어디 없어지는 씬이 나오거든. 석연차는 이제 네. 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장기 밀매 조직에 그 닥터로 일하고 있었다. 알바를 하고 있었다. 네. 뭐 여기서도 대사로 그 돈 덕분에 뭐 학자금 대출도 네. 갚고 뭐 집도 샀다. 이제 나 곧 결혼할 건데 결혼 자금도 마련했다. 네. 그 얘기 나오지. 근데 하필이면 딱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들어온 놈이 박혜수였다. 김범준이네. 근데 따지면 거기서도 약간 김범준은 야 잠깐만 나는 박재영이 아니고 내가 이준이 아니라고. 나 원래 그 딴 놈인데 내가 그치. 바꾼 것 뿐이야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입을 그 뭐지 네. 제가를 물려놨나 어쨌든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는 약간 이제 그 신민아랑 김남길 입장에서는 뭐 저런 쓰레기가 뭔 거짓말 그치. 네가 뭔 말을 못하겠어 그래 알았다 이놈아 약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말을 들을 가치도 없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악인의 뭐 비참한 이제 말로가 되는 걸 따지면 네. 순리대로 돼가지고 되게 김원준 아니 미치고 괜히 바꿔가지고 내가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고생을 사서 젠장 그렇다. 그게 돼버렸지. 차라리 그냥 깜빵 가는 게 더 나았어. 훨씬 나을 뻔했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또 아이러니하게 김남길의 손으로 이제 그 김범준의 그 마지막 최후가 그렇다. 마취 없이 배를 가르는 이제 그게 돼요. 난 원래 마취를 하지만 오늘 너만큼은 마지막 날만큼은 마취를 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이제 생생한 고통을 느끼며 네. 장기를 적출당했지.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이제 악인이 아닌 그 이주연은 그래도 뭐 마지막에 좀 안식을 얻은 듯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안식이라면 안식인데 뭔가 좀 시원하게 완전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찜찜한 느낌이 전 좀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근데 왜냐면 따지면 걔네가 죽인 거는 이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사실 뭐 김남길도 따지고 보면 불법을 행해한 네. 그 뭐 아저씨에서 장기 적출하던 그런 미친 의사들이나 뭐 다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해도 어쨌든 여전히 범죄자인 거는 맞으니까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여태까지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한 만큼 다 자기가 이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김남길이나 신민아도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찜찜함을 남기면서 끝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나왔었던 어쨌든 미친놈들은 자신의 그 업대로 지은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한편으로는 약간 뭐 그래도 잘 처리된 건가? 네. 뭐 시원하게 악인들 가래들은 다 갔으니까는 잘 된 건가? 따지면 이제 광수도 유부남이었었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그 흥신소 사장님이 자꾸 막 사모님 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말 했던 게 네네네. 이제 그 그치. 광수가 그리고 그 괜히 따라다니던 그 두 명 남녀 네. 두 명 걔네들이 거기 이제 그 다리 밑에서도 그렇고 광수를 목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불륜을 잡기 위해서 이제 네. 따라다니던 흥신소 직원이었었다. 그랬던 거는 이제 불륜 이상의 것을 알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개연성에 좀 이제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되게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볼 때는 그 상황 그 캐릭터의 이제 입장에서 보니까는 다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화 2화 뒤로 계속 재밌으니까는 보게 되는데 다 보고 나면 근데 이렇게 따지면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그 부분에서는 이게 좀 말이 되나 싶. 네. 네. 나중에서 따져 보면은 개연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왜냐면 이제 그 초반에 얘기들이 우연이었다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 네.
사실 뒤에 가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그러고 보니 난 또 그 장계룡도 되게 그 날고 기는 약간 조선족 막 되게 살벌한 조직원이라기에는 경찰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죽인 다음에 CCTV 버젓이 있는데 거기 들켜가지고 네. 어이 어설퍼 이렇게 다 어설퍼 이렇게 다들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그 박혜수가 꼬리 잘 푼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이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건데 내가 이준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불태워 죽였으니까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묶여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미 그 시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말한 것 때문에 약간 그 덜미가 잡히는 그 단초를 네. 본인이 제공했다. 그 은근히 좀 다 허당들 같은 느낌이 약간 조선족도 좀 장기령 뭔가 좀 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은근히 나도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그 김범준이랑 깜빵에서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잠깐 뭐 연락처만 받은 정도인데 그 시체 처리할 때 걔를 불러가지고 걔 뭘 믿고 그걸 한 거야?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 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신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또 되게 웃긴 게 그것도 후반부에 이제 이희준이 불러서 돈 준다고 같이 태국 갈 때도 박혜수가 그러잖아. 저 순진한 새끼 이러잖아 되게. 그러니까 그쵸. 장기령이 또 의외로 의외로. 살벌한 거 치고는 또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잘 믿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한 대로 막 그때 으슥한 대로 막 끌고 가는데 외딴 데로 네. 이게 좀 되나? 아니, 딱 봐도 분위기 이상한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건가. 그래서 나쁜 놈인 거에 비해서는 여기서 좀 장길용하고 그냥 이광수 이 캐릭터는 약간 조금 좀 불쌍하다고 좀 동정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이 네. 정도의 저게 안 엮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 그러니까 박재현과 김범준에 비하면 조금 그 죄질이 조금 살짝 그래도 그 정도의 진짜 진짜 개쓰레기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네. 특히 이제 광수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솔직히. 그리고 광수 캐릭터가 되게 이게 그 뭐랄까 좀 제일 여기서 보면 좀 허술하고 좀 개연성이 좀 애매한 캐릭터인데 이걸 광수가 연기해서 어리버리해서 좀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다른 배우가 연기했으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광수님의 그 캐릭터가 이제 우리가 예능으로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톤으로 이제 좀 해주면은 약간 좀 뭐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런 약간. 건가 하고 넘어가는 거. 그 이광수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다른 배우가 했으면은 좀 납득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희석됐네. 네. 광수로 희석됐네. 네.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최근 드라마 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이런 거 잘한다. 역시 범죄. 한국이 잘하는 범죄. 잔혹무도한. 그치. 잔인한. 여기서도 어떤 뭐 특정 장면들은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잔인한 장면이. 그래서 이게 19금이라 그래서. 그래서 뭔가 잔인하고 자극적인 설정이 나오는 이런 범죄물은 뭔가 잘하는 것 같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 범죄물은 대한민국. K 크라임. 그래서 그 길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스피드하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정신없이 그냥 그 6회로 끝나는데 그냥 쭉 영화 한 편 보듯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개연성도 그렇고 또 캐릭터성도 이 캐릭터가 처음엔 이런 설정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배우들의 연기로 여기서 나왔던 그 연기자분들이 워낙 잘 하시다 보니까는 또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 상당히. 다 잘 하셨죠. 그 중에 이제 백미는 이휘준과 박혜수. 박혜수였다. 그래서 이 드라마 상의 스토리를 봤을 때 사실은 뭐 그 이미 그 박재영은 약간 어릴 때 그 잘못을 어느 정도 약간 노답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미 그렇게 업보를 받고 있었어 살 따지면은 처음에 시작부터 1화부터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기기 이미 이전에도 얘는 맞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치. 쓰레기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